밤마다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시려서 잠을 설치셨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뻣뻣해서 한참을 꾸물거려야 겨우 움직일 수 있으신가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허리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무릎은 마치 녹슨 기계처럼 뻑뻑하게 느껴지시죠? 약도 먹어봤고 주사도 맞아봤습니다. 병원도 여러 곳 다녀보셨을 거예요. 물리치료도 받아봤고 찜질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그때뿐이고 며칠 지나면 또다시 통증이 돌아오죠. 왜 이렇게 계속 아픈 걸까요? 정말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주무르고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누르고 계시잖아요. 아픈 데만 계속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증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통증의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근골격 통증을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입니다. 대학에서 운동생리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통증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통증 부위를 아무리 치료해도 소용없는 이유는 바로 통증이 시작되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허리가 아픈 건 허리 문제가 아니라 허벅지 근육이 굳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 건 무릎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발바닥 순환이 막혔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아픈 부위만 치료하니까 근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고 통증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 연구실을 찾아오신 74세 김순애 님은 15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정형외과도 다녀보고 한의원도 다녀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봤지만 효과가 없었죠. 무릎에 물도 빼보고 주사도 여러 번 맞았는데 그때뿐이었어요. 김순애 님은 손주가 뛰어노는 걸 보면서도 함께 놀아주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무릎이 아니라 허벅지 앞쪽과 발바닥, 그리고 무릎 뒤, 오금 이 세 군데를 매일 밤 3분씩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거였어요.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기만 하면 되는 방법이었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셨죠. 15년 동안 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이런 간단한 걸로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 아팠어요. 한 달 뒤엔 지팡이 없이도 시장을 다녀올 수 있게 되셨습니다. 김순애 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15년을 고생했는데 딱 3분이면 되는 거였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손주와 공원도 다니시고 친구분들과 등산도 가신답니다. 약도 기구도 필요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딱 3군데만 제대로 건드린 것뿐이었어요. 하루에 3분이면 됩니다. 드라마 한 편 보는 시간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오늘 제가 공개할 방법은 바로 이 3군데 비밀 포인트입니다. 이 방법을 모르신다면 앞으로도 매일 아침 통증에 시달리며 약에 의존하는 생활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돈만 나가고 통증은 그대로일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통증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얼마 전 제 이웃에 사시는 72세 박영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수님은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데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허리를 굽히고 계셨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항상 난간을 꼭 붙잡고 계셨고요. 어느 날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무릎은 계단 한 칸 오르는 것조차 두려울 정도라고 하셨어요.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찜질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요. 병원에서는 나이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박영수님 말씀이 손주가 주말에 놀러와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도 함께 놀아주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저 손만 잡고 천천히 산책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마저도 힘들다고요? 예전에는 손주 업고 공원도 다녔는데 이제는 의자에 앉아서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자다가 깨는 날이 많아서 아침마다 피곤하고 우울하기까지 하다고 털어놓으셨어요. 낮에는 통증을 참느라 힘들고 밤에는 제대로 못 자니까 하루하루가 고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신데요. 제가 박영수님께 알려드린 건 정말 간단했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허벅지 앞쪽을 1분, 발바닥을 1분, 무릎 뒤 오금을 1분, 이렇게 총 3분만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거였습니다.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고 그냥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기만 하면 되는 방법이었죠. TV 보면서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이에요. 박영수님은 반신반의하셨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대요. 그래도 손해 볼 것도 없으니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자기 전에 TV 틀어놓고 세 군데를 차근차근 눌러주셨대요. 그런데 2주차에 접어들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뻣뻣하다는 걸 느끼셨대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조금씩 편해지더래요. 3주가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예전보다 훨씬 가볍다고 하셨어요. 한 달이 지나자 박영수님은 계단도 난간 없이 오를 수 있게 되셨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허리를 굽히지 않고 똑바로 서 계시더라고요.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2달 뒤엔 손주와 공원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손주 손잡고 걸으면서 사진도 찍으셨대요. 박영수 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진작 몰랐을까요? 약값과 치료비로 수백만 원을 쓴 게 아깝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손주와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손주가 할아버지 빨리 나가자고 조른대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3가지 포인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어디를 어떻게 눌러야 하는지 정확한 방법을 모르면 효과를 볼 수 없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통증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통증이 사라지는 비밀 포인트 3곳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러분도 박영수 님처럼 한 달 뒤에는 완전히 달라진 몸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3분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미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약을 끊으신 분도 계시고 지팡이를 버리신 분도 계세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위가 가장 아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챕터 3을 공백 제외 4천자로 확장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곳은 바로 허벅지 앞쪽입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주무르고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누르면 사실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특히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라는 큰 근육이 뭉치면 골반이 틀어집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그 영향으로 허리가 당기고 무릎까지 통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 허리 통증의 시작점이 허벅지였던 거죠. 그런데 대부분 허리만 치료하니까 효과가 없는 겁니다. 한국재활운동학회의 연구를 보면 대퇴사두근의 긴장을 완화했을 때 무릎 통증이 평균 35%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허벅지 근육만 제대로 풀어줘도 무릎 통증의 3분의 1 이상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무릎을 치료하지 않았는데 무릎 통증이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로 70세 이영호님은 팔과 허리,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는데 허벅지 앞쪽을 매일 3분씩 마사지한 뒤 놀랍게도 어깨 통증까지 함께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허벅지를 왜 눌러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셨대요. 무릎이 아픈데 왜 허벅지를 만지냐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 하니까 몸 전체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이영호님 말씀이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확실히 편해졌고 낮에 활동할 때도 다리가 덜 무겁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오후만 되면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가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육이 풀리니까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몸이 달라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소파나 식탁 의자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리고 한쪽 허벅지 위쪽 부분을 손바닥으로 감싸듯이 잡아보세요. 무릎 위에서 손바닥 4개 정도 올라간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누르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좌우로 천천히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한쪽 다리당 1분씩만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좀 아플 수 있어요. 근육이 많이 굳어 있으면 누를 때 통증이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는 압력을 조금 줄이세요. 며칠 하다 보면 근육이 풀리면서 아픈 느낌이 줄어들고 시원한 느낌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근육이 긴장할 수 있어요. 마사지는 부드럽게 문지르듯이 하셔야 합니다. 힘을 빡 주는 게 아니라 천천히 깊게 눌러주는 느낌이에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TV 보면서 여유롭게 하세요. 그리고 만약 허벅지 부위가 차갑게 느껴지신다면 따뜻한 수건으로 먼저 덮고 시작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근육이 풀리거든요. 겨울철에는 특히 허벅지가 차가워지기 쉬우니까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허리 아플 때 어디부터 먼저 마사지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허리를 주무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허벅지 앞쪽을 먼저 풀어주세요. 그럼 허리 통증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원인을 해결하는 거니까 효과가 확실해요. 두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발바닥입니다. 발에는 온몸에 신경이 모여 있어서 발바닥을 자극하면 전신 통증이 완화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양의학에서는 예로부터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라는 얘기죠. 발바닥에는 수많은 반사구가 있어요. 반사구라는 건 몸의 각 부위와 연결된 지점을 말하는데요. 발바닥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그와 연결된 신체 부위에 영향을 준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발바닥만 잘 관리해도 전신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한국물리치료학회 보고를 보면 무릎 관절염을 겪는 분들에게 2주간 발바닥 마사지를 적용했을 때 통증 점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단 2주 만에요. 약도 쓰지 않고 그저 발바닥을 문질러 준 것만으로 이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무릎을 직접 치료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68세 박신영님은 허리 디스크로 지팡이 없이 걷기 어려우셨습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마다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대요.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기도 하셨지만 나이가 있어서 수술이 두렵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발바닥을 매일 3분씩 문지른 뒤 한 달 만에 허리 통증이 빠르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박신영님 말씀이 발바닥을 누를 때마다 허리까지 시원한 느낌이 올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는데 직접 해보니 정말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2달이 지나자 지팡이 없이도 집 앞 슈퍼까지 다녀올 수 있게 되셨어요. 발바닥 마사지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을 찾아보세요. 발가락 아래쪽에서 발뒤꿈치 위쪽 사이 정도에 약간 움푹한 곳이 있어요.
그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동그랗게 문지르시면 됩니다. 1분이면 충분해요. 누르면서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면 더 좋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리세요. 이렇게 하면 발바닥 전체가 자극돼요. 발바닥을 누르면 아픈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지금 막혀 있는 곳입니다. 아픈 부분을 집중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단 너무 세게 누르지는 마세요. 통증이 느껴질 정도가 아니라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면 적당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만약 발에 상처가 있거나 당뇨로 인해 감각이 둔하신 분들은 압력을 줄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당뇨가 있으면 발 감각이 무뎌져서 너무 세게 눌러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다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드럽게 문지르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발바닥을 눌러봤을 때 제일 아픈 부위가 어디셨나요? 발가락 아래쪽인가요? 아니면 발뒤꿈치 쪽인가요? 그 부위가 바로 지금 여러분 몸에서 가장 막혀 있는 곳이에요. 그 부분을 매일 풀어주시면 전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 비밀 포인트는 무릎 뒤 오금입니다. 이곳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위예요. 무릎 뒤쪽이라니 생소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곳이야말로 허리와 다리를 잇는 주요 경락이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허리 통증이 함께 줄어듭니다. 오금에는 위중혈이라는 중요한 혈자리가 있어요. 동양의학에서는 요통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혈자리 중 하나로 꼽는 곳이죠. 이곳을 자극하면 허리로 가는 기혈순환이 좋아지면서 통증이 빠르게 완화됩니다. 대한지압치료학회 자료에 따르면 위중혈 지압이 요통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고 근육 긴장을 평균 40%나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40%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효과가 확실한데도 이 부위를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72세 조명석님은 40년 넘게 허리 통증을 달고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 무거운 짐을 많이 나르는 일을 하셔서 허리를 다치셨대요. 그때부터 평생 약을 드셨고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금 마사지를 시작하신 뒤 2달 만에 약을 끊으셨습니다. 조명석 님이 하신 말씀이 40년을 함께한 통증이 사라지니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싶으셨대요. 이제는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시고 친구분들과 등산도 가신답니다. 무릎 뒤 오금 마사지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살짝 굽혀 보세요. 그러면 무릎 뒤쪽에 주름이 생기죠? 그 주름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찾아보세요. 살짝 움푹 들어간 부분이 느껴질 거예요. 그곳을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꾹 눌렀다가 떼세요.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어요.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을 5회에서 7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누를 때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주의하실 점은 정맥이 부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세게 누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금 부위에는 큰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부드럽게 문지르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무릎이 붓고 열이 난다면 마사지를 쉬셔야 해요. 염증이 있을 때는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좋거든요. 붓기가 가라앉고 열이 내린 다음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급성 염증일 때는 쉬는 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무릎 뒤쪽을 평소에 눌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아픈 부위만 신경 쓰잖아요. 무릎 앞쪽이나 옆쪽은 만져봐도 뒤쪽은 잘 안 만져보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무릎 뒤도 꼭 챙겨주세요. 그럼 허리와 무릎 통증이 동시에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 곳만 잘 자극해도 몸 전체 통증이 놀랍게 줄어듭니다. 허벅지 앞쪽으로 골반을 바로잡고 발바닥으로 전신순환을 돕고 무릎 뒤, 오금으로 허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관리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 이제 이 세 곳을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지만
효과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일상 습관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통증 완화를 돕는 생활 속 실천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것까지 함께 하시면 통증이 재발하지 않고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굳어 있는 상태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빨리 굳어지기 때문에 아침 스트레칭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때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누운 채로 팔다리를 천천히 펴보세요. 두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으면서 하품하듯이 기지개를 켜세요. 그 다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펴는 동작을 5번 정도 반복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허리 근육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뒤에는 벽을 마주 보고 서서 두 손을 벽에 대세요. 그리고 허리를 천천히 앞으로 숙였다가 펴는 동작을 5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허리를 숙일 때는 숨을 내쉬고 펼 때는 숨을 들이마시세요. 호흡과 함께하면 근육이 더 잘 풀립니다. 다음으로 제자리에서 무릎을 천천히 위아래로 굽혔다 펴는 동작을 10번 정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무릎 관절에 관절액이 분비되면서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발목을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각각 10번씩 돌려주세요. 67세 김영애님은 이 아침 스트레칭을 시작한 뒤로 점심때까지 허리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셨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해서 1시간은 지나야 몸이 풀렸는데 이제는 스트레칭 5분 만에 몸이 가벼워진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한번 해보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 놓을 거예요. 아침에 몸이 가벼우면 기분도 좋아지고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거든요. 활동량이 늘면 근육도 더 튼튼해지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잠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는 족욕을 추천드립니다. 족욕은 혈액순환을 정말 좋게 만들어줘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 쪽에 혈액이 몰려 있잖아요. 이걸 풀어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족욕입니다. 물 온도는 40도에서 42도 정도가 적당해요.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면 딱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고 미지근하면 효과가 적어요. 온도계가 없으시면 팔꿈치를 물에 담가 보세요. 팔꿈치가 따뜻하고 편안하다고 느껴지면 적당한 온도예요. 족욕통에 물을 담고 발을 넣은 뒤 천천히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 발바닥 근육이 더 잘 풀립니다. 발목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족욕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족욕하면서 종아리도 같이 마사지해 주시면 더 좋아요.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이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에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혈액순환이 더 좋아집니다. 족욕 후에 앞서 말씀드린 세 곳을 마사지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75세 정수진님은 매일 밤 족욕을 하신 뒤 잠을 주무시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훨씬 가볍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다리가 무겁고 부은 느낌이었는데 족욕을 시작한 뒤로는 그런 증상이 사라졌대요. 밤에 잠도 더 잘 온다고 하셨어요. 발이 따뜻해지니까 몸 전체가 이완되면서 깊은 잠을 주무신대요. 족욕통이 없으시면 대야에 물을 담아서 하셔도 됩니다. 큰 대야에 물을 담고 의자에 앉아서 발을 담그시면 돼요. 물이 식으면 중간에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온도를 유지하세요. 족욕 후에는 수건으로 발을 잘 닦고 보습 크림을 발라주시면 발 피부도 좋아집니다. 식단도 통증 관리에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드시면 관절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우리 몸속에 염증이 많으면 관절이 붓고 통증이 심해지거든요. 짠 음식과 가공식품은 몸속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라면이나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아요. 특히 라면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서 한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몸이 붓고 관절에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국물 요리를 드실 때도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같은 녹황색 채소에는 염증을 줄이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관절 염증을 억제해줘요. 시금치에는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등푸른 생선도 좋아요. 고등어나 삼치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관절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생선을 드시면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선 구워서 드실 때 레몬즙을 뿌려 드시면 비린내도 줄고 영양 흡수도 더 잘 돼요. 견과류도 추천드립니다. 호두나 아몬드에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보호해 줍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셔도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열량이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69세 최민수님은 식단을 바꾼 뒤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라면을 끊고 채소 위주로 드셨더니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붓기도 줄었대요. 염증이 줄어드니까 통증도 자연스럽게 사라진 거예요. 체중도 3kg 정도 빠지셔서 무릎 부담이 더 줄었다고 하세요. 걷기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걸어도 하체 근육의 순환이 달라집니다. 걷기는 무릎과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단련시키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수영이나 자전거보다 접근성도 좋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죠. 통증 완화는 결국 꾸준함이 결정합니다. 한 번에 1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육은 규칙적인 자극을 받아야 발달하거든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세요. 첫 주는 10분, 둘째 주는 15분, 셋째 주는 20분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리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나가시고 추워도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습관이 되면 안 나가는 게 더 이상해집니다. 71세 장미숙님은 매일 아침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2개월 만에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걷기를 기다리더래요. 지금은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나가실 정도로 걷기가 습관이 되셨대요. 걷고 나면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된다고 하세요. 걸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고개를 숙이지 말고 전방 10m 앞을 바라보세요. 너무 빨리 걷지 않아도 됩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해요. 숨이 차서 말을 못할 정도면 너무 빠른 거예요. 신발도 중요합니다.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시면 무릎 충격이 줄어듭니다. 밑창이 딱딱한 구두나 슬리퍼는 피하세요. 발목을 잘 잡아주는 운동화가 가장 좋아요. 신발이 낡으면 쿠션 기능이 떨어지니까 6개월에 한 번씩은 바꿔 신으세요. 마지막으로 호흡과 수면도 정말 중요합니다. 마사지를 할 때 숨을 참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집중하느라 무의식 중에 숨을 참는데 그러면 근육이 긴장돼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시면 근육이 더 잘 풀립니다. 호흡이 근육을 이완시켜서 통증을 더 빨리 줄여주거든요. 잠을 잘 때는 너무 딱딱한 침대보다는 적당히 푹신한 매트리스가 좋아요. 너무 푹신해도 안 되고 너무 딱딱해도 안 됩니다. 누웠을 때 허리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엎드려 자는 건 허리에 무리가 가니까 옆으로 누워서 자거나 바로 누워서 주무세요. 베개 높이도 중요해요. 너무 높으면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베개는 목을 받쳐주는 정도의 높이가 적당해요. 손가락 3개 정도 두께면 딱 좋습니다. 잠자기 전에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로 누우세요.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조명을 어둡게 한 뒤 가만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5가지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고 싶으신가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은 허리, 무릎, 관절 통증을 줄이는 3분의 기적 습관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죠.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대부분 통증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픈 거라고 생각하세요. 병원에서도 나이 탓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시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통증의 진짜 원인은 굳어진 근육과 막힌 혈액순환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증의 진짜 원인은 통증 부위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픈 건 허리 문제가 아니라 허벅지가 굳었기 때문이고, 무릎이 아픈 건 발바닥 순환이 막혔기 때문이에요. 바로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 세 곳이죠. 이 세 곳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픈 곳만 계속 주무르고 약과 주사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허리 아프면 허리만 치료하고 무릎 아프면 무릎만 치료하죠. 그러면 통증은 잠깐 줄어들다가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약을 먹을 때만 효과가 있고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아파요. 이런 식으로 1년, 2년, 10년, 20년을 보내다 보면 약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약 한 알이면 됐는데 나중에는 두 알, 세 알로 늘어나요. 주사도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면 됐는데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합니다. 결국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혼자 걷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손주와 산책하고 싶어도 못하고 친구들과 여행 가고 싶어도 포기하게 되죠. 계단 오르기가 두려워서 외출을 꺼리게 되고 집에만 있다 보면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활동량이 줄면 근육은 더 약해지고 통증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관리의 끝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허벅지 앞쪽을 풀어주면 골반이 바로잡히고 허리 통증이 줄어듭니다.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아무리 허리를 치료해도 소용없어요.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거죠. 발바닥을 자극하면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무릎이 가벼워집니다. 발에는 온몸에 반사구가 모여 있어서 발만 관리해도 전신이 좋아지거든요. 무릎 뒤 오금을 누르면 허리와 다리가 동시에 편해집니다. 오금에 있는 위중혈은 요통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혈자리예요. 이곳만 제대로 자극해도 40년 넘은 허리 통증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곳을 매일 밤 3분만 관리하면 일주일 만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편해지고 계단 오르기도 수월해집니다. 두 달이 지나면 약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석 달이 지나면 계단도 난간 없이 오르고 산책도 거뜬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손주와 공원을 걷고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게 즐거워지죠. 통증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올바른 관리의 힘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제안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딱 3분만 투자해 보세요. 허벅지 앞쪽을 1분, 발바닥을 1분, 무릎 뒤, 오금을 1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로 꾹꾹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TV 보면서 해도 되고 음악 들으면서 해도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통증이 20%에서 30%는 달라질 겁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미루면 또 잊어버리고 결국 안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이 순간의 마음가짐 그대로 오늘 밤에 실천해 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전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확인한 방법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통증에서 벗어나 활기찬 노년을 되찾으셨어요. 74세 김순애 님도, 72세 박영수 님도, 68세 박신영 님도 모두 이 방법으로 인생이 바뀌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통증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약과 주사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몸을 돌봐주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부작용도 없고 비용도 들지 않아요. 여러분의 손과 3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마다 허리가 뻣뻣한 이유와 풀어주는 동작 3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하면 하루 종일 허리가 편한 그 비법을 공개할게요. 꼭 챙겨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통증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부위가 가장 아프신지, 오늘 배운 방법을 실천해보니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가족이나 친구 중에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3분이면 됩니다. 그 3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지금까지 30년간 근골격 통증을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